자, 바로 오늘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사전 예약한 폴드4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512기가의 베이지 색상을 선택을 했고요. 사실 실버가 있었으면 실버로 갔을 텐데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나마 베이지가 실버와 제일 가까운 색상이긴 한데 이거 진열된 걸 또 보니까 약간 금빛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자세한 건 이 언박싱을 통해서 외관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폴드3와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또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설명서 유심핀, 그리고 C2C 케이블, 그리고 핸드폰. 자, 구성품은 굉장히 단촐하네요. 베이지 색상입니다. 화이트로 보이지만 아이보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사이드를 보시면 이게 약간 실버 같기도 하면서도 금빛 색깔이 좀 납니다. 되게 오묘한 색상이에요. 빛에 따라서 이게 약간 실버 같기도 하고, 이 뒷면도 약간 핑크 느낌도 나네요. 핑크빛의 하얀색, 아이보리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작부터는 외부 액정에 보호 필름이 붙여져 나오지 않습니다. 주름이 개선된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그냥 폴드 시리즈 처음 열었을 때 그 느낌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C타입 케이블에 마이크,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고, 옆면에는 지문 인식 겸 버튼, 전원 버튼이죠. 그리고 볼륨키 상하, 위에는 스피커, 마이크, 이렇게 마이크 3개나 있네요. 사이드 삼성 로고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죠. 카메라 생김새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전작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된 거 다들 아시죠? 50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작은 망원 2배 줌이었는데 망원 3배 줌으로 바뀌면서 30배 디지털 줌이 가능해졌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작년에 발매한 폴드3와 폴드4 외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앞면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먼저 윗면입니다. 폴드3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가 무광으로 마감이 된 반면에 폴드4는 유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다가 미세하게 힌지도 얇아진 걸 볼 수 있죠. 스피커나 마이크 위치는 똑같고요. 약간 끝부분이 좀 더 각이 진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폴드4가 힌지 부분도 좀 더 유광 느낌 으로 바뀌었죠. 자, 밑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광에서 유광 재질로 바뀌었고요. C타입이나 스피커, 마이크 위치는 그대로이지만 좀 더 각지게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은 옆면입니다. 역시나 무광에서 유광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지문 인식 홈 버튼과 볼륨키의 위치는 똑같아 보이네요. 유심핀도 똑같고요. 카메라는 전반적으로 센서도 커지고 좀 더 카툭티가 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옆모습을 보시면 카메라가 좀 더 튀어나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번에 광각 카메라에 5000만 화소가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이미지 센서가 커지다 보니까 사진의 퀄리티가 향상됐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뒷판은 동일하게 헤이즈 마감 처리된 무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네이버 어플을 딱 켜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힌지 부분이 굉장히 얇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가로 사이즈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원시원해졌죠. 폴드3 때보다 훨씬 더 외부 화면이 커지면서 외부 화면의 활용도가 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폴드 1 때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죠. 가로가 좀 더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키보드를 칠 때 쿼티 키보드의 경우 이렇게 좀 더 키보드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확실히 기존에 커버 디스플레이로 타자를 칠 때 오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오타율이 좀 줄긴 했어요. 커버 디스플레이로 유튜브를 볼 때도 전작보다 훨씬 더 커진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확실히 가로가 늘어나면서 좀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폴드2에서 폴드3로 넘어오면서 이 사이드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되면서 이 폴더블을 펼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여전히 폴드4에서도 열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 부분이 좀 더 각져지면서 그래도 폴드3 때보다는 이걸 열 때 덜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2세대 힌지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열고 닫을 때가 좀 더 뻑뻑해진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짝만 열었을 때도 어느 정도 이 각도를 유지를 해주는데 폴드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닫혀버리거든요. 프리스타 힌지가 이번에 좀 더 다양하게 멈춰 있기 때문에 더 견고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폴드2 때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홈을 까끌까끌하게 해가지고 잘 잡고 열 수 있게끔 처리가 되면 좀 좋지 않았을까. 커버 디스플레이 가로가 길어지다 보니까 펼쳤을 때 이 가로가 이 폴드3보다 폴드4가 더 길어졌습니다. 기존의 직사각형의 느낌에서 정사각형으로 점점 더 가까워졌죠. 그리고 폴드4가 카툭티가 더 심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튀어나왔습니다. 확실히 폴드3보다 좀 더 덜렁거림이 심하다. 물론 케이스를 착용하면 뭐 이 부분은 보완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실히 폴드3 때보다 좀 더 촘촘해져 가지고 영상을 시청할 때 정말 이제는 많이 티가 안 나죠. 자, 이게 폴드4 UDC 모습이고요. 이거는 폴드3 UDC 모습입니다. 확실히 폴드3가 좀 더 티가 많이 나긴 하죠. 주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폴드3에서 폴드4가 좀 더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아 보이고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폴드3 같은 경우에는 폴드4보다 좀 더 사용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주름 상태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름의 발전은 사실 잘 모르겠다. 폴드3는 275g, 폴드4는 265g, 10g 정도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개를 들었을 때 확실히 무게 체감이 느껴지고요. 얘가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방문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정말 체감이 많이 됩니다. 확실히 무게 감소가 느껴져요. 이번에 폴드4에서 추가된 게 이 하단에 있는 태스크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가기 기능을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폴드3에도 나중에 추가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기존 간의 긱벤치 5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폴드4가 두 세대 앞선 AP라서 그런지 더 빠른 속도와 결과값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결과값이겠지만 싱글코어는 200점 정도, 그리고 멀티코어는 50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이번에 AP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온도를 재봤는데요. 폴드3는 40.3도, 폴드4는 39.2도, 온도도 1도 정도 폴드4가 더 낮네요. 확실히 발열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개선이 된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촬영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가 쨍쨍할 때 밖에서 찍은 기본 광각 1배입니다. 나무들을 보면 폴드3는 어두운 반면 폴드4에서는 밝게 나오면서 디테일이 좀 더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망원 3배 줌인데요. 폴드3의 망원 2배 줌에서 망원 3배 줌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화각의 차이는 이 정도이고요. 폴드3도 같은 3배로 맞춰봤는데요. 이건 사실 디지털로 확대시킨 거라 화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3배 망원 줌은 잘만 활용하면 이렇게 접사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애매한 2배보단 확실한 3배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폴드4는 S22와 S22 플러스에 들어간 30배 스페이스 줌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디지털로 땡긴 거라 화질 저하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보정을 통해 꽤나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폴드3는 디지털 최대 10배까지 가능합니다. 스페이스 30배 줌이 어느 정도냐면 광각 1배로 찍은 이 사진을 확대한 저 부분을 30배로 땡기게 되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의 글씨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폴드3는 10배까지밖에 안 됐었는데 참 장족의 발전입니다. 이번에는 초광각 0.6배입니다. 폴드3는 초광각 0.5배이고요. 두 사진의 퀄리티는 비슷해 보이나 역시 폴드3가 더 어둡고 디테일이 떨어져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폴드4에만 가능한 5000만 화소 촬영입니다. 언뜻 보면 광각 1배랑 뭐가 다른 거냐 싶지만 이 사진의 진가는 바로 확대를 해보면, 자, 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외부 액정 카메라로 찍은 셀카입니다. 사실 스펙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인지 결과물은 비슷해 보입니다. 인물 사진 모두 역시 동일하고요. 다만 피부색 느낌이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보정은 한 개도 한 거 없습니다. UDC 카메라의 결과물은 둘 다 처참합니다. 결과물은 폴드4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지만 UDC를 촬영할 일은 평생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폴드만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후면 카메라로 셀피 찍기입니다. 이 궁극기를 쓰게 되면 사실상 아이폰도 처바를 수 있는 고화소의 셀카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것이죠. 이건 아이폰 14가 발매돼도 셀카는 폴드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뭐 디카로 찍었다고도 믿을 것 같은 퀄리티죠. 확실히 폴드4의 카메라가 상향된 만큼 퀄리티가 더 우수해 보이고요. 다만 반대로 피부가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점은 피부 보정을 통해서 타협을 하면 이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후면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입니다. 4K 30프레임이고요. 확실히 영상도 폴드4가 폴드3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커버 디스플레이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인데요. 색감의 차이만 있을 뿐 두 개의 결과물은 비슷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UDC 카메라 동영상인데요. 와, 이렇게 구린 퀄리티면 이걸로 누가 영상 찍겠습니까? 폴드5에서 이거 진짜 개선 안 되면 제가 가만 안... 이번에는 어두운 밤에 야간 모드로 촬영한 광각 1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 폴드4는 자동으로 5초 동안 빛을 모았고 폴드3는 7초간 빛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퀄리티는 비슷하게 나온 듯 하지만 확실히 폴드4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음을 시간으로 알려주네요. 그리고 야간 모드일 때는 최대 10배까지 디지털로 당길 수 있더라고요. 이건 각각 망원 4배, 2배 줌인데요. 폴드4의 해상력이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초광각 0.6배, 0.5배입니다. 미세하게 폴드4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커버 디스플레이 야간 모드 셀카이고요. 역시 둘의 결과물은 색감 빼고는 비슷합니다. 다음은 야간 인물 사진 모드인데요. 폴드4가 더 결과물이 좋아 보이죠. 그리고 UDC 야간 모드입니다. 그나마 폴드4 퀄리티가 더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궁극기 후면 카메라 셀피 야간 모드입니다. 이번에는 후면 카메라 야간 동영상입니다. 4K 30프레임 화질이고요. 갤럭시는 확실히 야간 동영상은 구립니다. 노이즈도 많이 끼고요. 그나마 폴드4가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커버 디스플레이 야간 동영상입니다. 색감만 조금 다르고 퀄리티는 비슷비슷. 마지막으로 UDC 야간 동영상입니다. 뒤에 빛 비출 때마다 빛 번지는 거 보이세요? 누가 보면 CG인 줄. 자, 지금까지 폴드4와 폴드3의 다양한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매 욕구가 좀 오르셨나요? 폴드4는 폴드3 대비해서 카메라 훨씬 더 향상됐고요. 커버 디스플레이가 좀 더 커지면서 사용성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게도 가벼워졌고, 기존의 폴드를 1에서 2까지 썼던 분들이라면 폴드4 넘어가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반면 폴드3를 쓰시는 분들도 매년 핸드폰을 바꾸시던 분들이라면 저는 폴드4로 넘어가는 거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발열이나 GOS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명확하게 해결된 부분은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주일 동안 사용해본 결과 많이 뜨겁거나 뭐 간헐적으로 엄청 뜨거워지거나 이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헤비한 작업을 자주 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도 나는 정말 발열이나 성능 이런 부분, GOS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몇 달 좀 지켜보셨다가 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셨다가 구매하시는 것도 현명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번 폴드4에 새로 들어간 신기능 태스크바나 그 밖에 여러가지 멀티태스킹 기능들은 이 영상에 담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따로 폴드4 완벽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따로 제작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